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발췌한 여러 생각의 조각들입니다. 네. 사막 이야기부터 조종사의 고독한 비행까지 이게 리더십, 삶의 의미, 또 인간의 강인함 같은 꽤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네, 맞아요. 이 글들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와닿는 통찰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네. 이게 참 다양한 배경의 이야기들인데도요. 신기하게 하나의 맥을 딱 관통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바로 우리 안의 진실, 그리고 뭐랄까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런 거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당신만의 그림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눈길을 끄는데요. 네네, 행복. 오아시스 주민들처럼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는 걸 재물로 인한 행복의 환각이라고 딱 꼬집더라고요. 그렇죠. 대신에 행위의 열기,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내는 그 뜨거움 있잖아요. 네, 그 성취감 같은 거요. 그리고 창조의 만족,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 여기서 진짜 만족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편안함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의 성취감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소망이 창조의 원동력이라는 점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소망이요? 네, 정복자의 소망만이 도시를 만든다 이런 구절처럼요. 왜 이렇게 행동과 창조를 강조할까 생각해 봤는데 네. 아마 그 사막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의미를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허함만 남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이제 진정한 만족은 수동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 창조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리더십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보통 더 강한 처벌을 원하잖아요. 법률을 강화시키고 더 가혹한 형벌을 이렇게요. 네, 그렇죠. 뭔가 질서를 잡으려고. 그런데 글 속의 지도자는 그게 아니라 내면의 미덕, 그러니까 올바른 품성을 기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게 근본적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심지어 도둑의 집단조차 창조의 즐거움, 여기서 활락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쁨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버지의 지혜는 와, 정말 인상 깊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규칙보다 개개인의 내면, 그 품성이 더 근본적이라는 관점인 거죠. 이게 또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는지와도 바로 연결되고요. 아, 연결되는군요. 네, 의미 없는 논쟁. 논쟁이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멀리하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이끌어주라는 태도. 상대를 받아들여라. 그들을 안내하라. 이런 접근이 어떻게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결국 외적 통제가 아니라 내면의 품성이 공동체를 이끄는 진짜 힘이라는 점이에요. 아,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안데스 산맥에 고립된 조종사 기욤의 이야기는 정말 극적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죠. 구조 가능성은 거의 없고 100개의 비행편대가 100년 동안 날아다닌다 해도 모두 탐색할 수는 없으리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죠. 냉혹한 현실이죠. 게다가 안데스산은 겨울에는 사람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근데 놀라운 점은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무슨 영웅적인 의지나 거창한 사명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뭐였죠? 아내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책임감이었어요. 보험금이요? 네. 내 보험 증서가 아내를 궁핍해서 구해주겠지. 그런데 실종인 경우 법률상의 사망은 4년 후로 연기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와, 정말 현실적이네요. 그렇죠. 이 생각 하나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이틀 밤 사흘 낮에 걸었네 라고 하잖아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건 때로는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아주 일상적인 책임감일 수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발견이에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또 겉모습에 대한 경계도 아주 날카롭게 드러나는데요. 네, 그렇죠. 피상적인 것들, 허영심 많은 무용수나 창녀, 또 현란한 광고로 사람들을 홀리는 상인들, 이런 건 비판의 대상이죠. 맞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비행기라는 그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조종사는 오히려 자연의 본질과 깊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 그 대비가 재밌죠. 네, 기술이 우리를 본질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이 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또 내면의 진실과 외부 세계의 논리가 부딪히는 지점과도 딱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요? 헌병에게 있어서 모든 진실은 논리학자의 범주에 속해 있다.
말처럼요. 세상은 종종 그냥 단순한 규칙이나 논리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흑백 논리처럼. 하지만 글은 눈을 뜨고 사물을 다시 보라고 계속 촉구합니다. 사형수의 걸음걸이랑 즐거운 연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다르듯이 그 표면 너머의 진실을 보라는 거죠. 아, 그 차이를 알아채는 눈. 네. 결국 중요한 건 외부의 논리나 겉모습 넘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내면의 눈을 뜨는 것.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이런 내면의 시각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생각의 조각들은요. 목적을 갖고 무언가를 창조하는 힘, 또 처벌보다는 내면의 덕을 키우는 리더십, 그리고 아주 평범한 책임감에서 나오는 강인한 생명력, 네. 그리고 피상적인 것을 넘어서 본질을 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익숙한 세상 아래 숨겨진 더 깊은 층을 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구절인가요? 사랑이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태어난다. 그 틈에 고통이나 비난을 섞지 말라. 아, 이게 비단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타인이나 혹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비판단적인 태도, 그러니까 평가나 비난 없이 그냥 바라보는 그 마음의 공간, 이걸 의식적으로 가꾸는 것이 이 글들 속 여정처럼 당신의 삶을 어떻게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잠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